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44비치 팟캐스트 190화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조은님, 프론트엔드 개발자 조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원래 이렇게 소개했었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조은님 먼저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네, 저 하조은이라고 하고요. 지금 당근에서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서비큐라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네. 오랜만에 프론트엔드 이야기하신다 그래서 제가 요새 프론트엔드를 잘 안 보고 있어서 좀 최신 트렌드도 공부할 겸 좀 이야기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윤부터 이렇게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머신러닝 하고 있는 유은이고요. 오늘 프론트엔드 초보 입장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뭐 이것저것 다양하게 말하고 있는 아웃사이더라고 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너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조은님 모시고 처음에 얘기할 건 이제 뭐 프론트엔드 개발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조은님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 얼마 전에 강의를 하나 오픈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무슨 강의인지 한번 홍보해 주시죠. Next.js를 주제로 하는 강의고요. 시리즈로 기획을 했는데 그래서 손에 읽는 Next.js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다들 이제 뭔가 다 이름이 있더라고요. 각자의 강의의 어떤 브랜드가. 그래서 앞에 그 손에 읽는이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이 시리즈로 기획을 했고 이번에 나온 건 공식 문서를 같이 이제 훑어보는 그런 강의고 이제 시리즈로 하면 그 다음에는 뭐 리액트에서 넥스트로 마이그레이션 해보기 뭐 이런 걸 한다거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넥스트로 뭐 블로그 만들어 보기 이렇게 해서 3부작으로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 손에 읽는이 바뀌는 거예요? 손에 읽는은 계속 가고 이제 뒤에 부제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뭐 제 강의는 이제 손에 읽는 Next.js고 그 뒤에 공식 문서 훑어보기, 뭐 마이그레이션 해보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가는 거죠. 이번 강의는 이제 손에 읽는 약간 브랜드명이고 이번에 Next.js의 그 첫 번째 강의는 공식 문서 훑어보기. 네, 맞습니다. 바로 그렇게 갑니다. 제가 그 생각으로 그 쿠버네티스 강의를 올리고 거기에 중급편을 꼭 올리겠다라고 한 지 한 2년이 됐어요. 제가 지금 그럴까봐 걱정이에요. 나오시기를 너무 힘드네요. 힘들죠. 강의 어떻게 찍게 되셨어요? 사실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개발자들도 그렇지만 IT인들 좀 뭔가 유튜브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약간 좀 뭐 허언이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안 해보는 개발자가 없다는 정도로 맞아요. 그런 말은 다들 하시잖아요. 저도 약간 유튜브 혹은 또 강의를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늘 해왔는데 뭔가 매년 그런 또 제안을 받기도 했었어요. 뭐 패스트 캠퍼스라든지 다른 기관들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하는데 마땅한 주제도 없을 뿐더러 내가 그걸 가르칠 정도의 역량이 되나 하는 의문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분들 중에서 강의 만드시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그분들한테 자극을 많이 받았죠. 그분들이 이거 사실 똑같은 강의가 있어도 누가 전달하냐에 따라 청중들의 반응이 다를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물 좀 마실게요. 이게 원래 주위에서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찍었을 때 매번 지금은 안 계시지만 낙연님이 좀 찍으시라고 본인은 안 찍으시면서 맞아. 이거 강의 올리시라고 맞아. 왜냐면 그때 이제 막 오프라인 강의도 하고 있었으니까 그 오프라인에서 한 거를 그냥 이렇게 그대로. 좀 정리만 해서 온라인으로 하면 되지 않나요? 했는데 전혀 쉽지 않은데 맞아요. 계속 주위에서 이제 하시니까 저도 딱 그때 그 이유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자극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때 한번 해봐야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주제를 탐색하다가 하필 넥스트로 고른 건 제가 전 회사에서 넥스트 12 버전을 계속 썼었는데 이제 당근으로 넘어오면서 넥스트랑 좀 이렇게 멀어진 시간이 좀 됐어요. 그런데 또 요즘 되게 굉장히 핫한 이슈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Next.js의 어떤 새로운 기술들 13 버전 그리고 거기서 도입된 뭐 서버 컴포넌트 잘 모르니까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알아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주제를 그걸로 정했어요. 그래서 내가 배워서 가르칠 때 가장 좀 많이 스스로 학습을 하는 것 같아서 나도 동기부여가 되고 그렇죠? 스스로 가장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넥스트를 고르고 강의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설명을 하려면 내가 이해한 거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맞아요.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는 좀 힘들진 않으셨어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냥 간단하게 내가 정리해둔 뭔가 글들 이런 걸로 강의가 될 줄 알았는데 맞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개념을 설명해도 알아야 할 내용이 너무 많고 그리고 더블 체크 계속 해야 돼요. 맞아요. 아, 또 되게 겁나니까 이걸 또 누가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다 혹은 또 이거 잘 모르면서 강의 찍었네 이런 말 네, 듣기 네.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하다 보면 이게 들리는 걸로 알고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실제로 이게 보면. 실제로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를 다 체크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더블 체크를 설명하려면- 계속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많이 쓰는 기술도 앱 만들 때 이제 쓰는 것만 쓰잖아요. 맞아요. 모든 기능을 다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강의를 만들려면 다 써봐야 다 써봐야 이제 이걸 하니까 이거 뭐지 막 이런 것도 있고 그것도 다 갑자기 막 공부해야 되고 그런 게 좀 힘들죠. 맞아요. 그런 게 힘들더라고요. 되게. 혹시 뭐 만들면서 재미있거나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으세요? 그냥 약간 압박감에 좀 시달렸던 것 같아요. 압박감? 마감 같은 게 생기잖아요. 마감이 원래 있었어요? 마감이 이게 마감이 있나요? 자체 마감을 좀 만들었는데 사실 자체 마감은 미루라고 만들었어요. 한 두세 번 그래서 자체라고 써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두세 번 미뤘는데 그 처음에 강의를 이제 찍기 시작할 때 주변 동료분들이 그런 매니징 해주는 뭔가가 있어야 한다. 스케줄 매니징.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인프런한테 연락을 해서 인프런 이제 담당자분한테 우와. 지르신 거예요? 날 네, 도와달라. 내가 하겠다. 내가 이 주제로 할 거다. 와.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약간의 그 커리큘럼 만들어 둔 건 있었거든요. 그걸 딱 드리면서 이거 언제까지 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이 계속 조율을 해주시더라고요. 조금 너무 과도한 일정이다 하면 좀 이렇게 밀어주시고 제가 그 정도로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제가 막 한 달에 하나씩 낸다고 하니까 안 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율을 해서 이제 그분이 주기적으로 메일을 주셨어요. 조우님 약속했던 건 돼가시나요? 뭐 혹은 제가 샘플링을 해서 좀 드려야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오디오 세팅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운 그쵸. 지점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넘겨드리고 오디오 좀 이상하면 이제 피드백 주시고 계속 수정하고 이제 그런 어떤 장치를 하나 마련해 둔 게 좀 컸고 근데 그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계속 메일 오면은 그날 약간 기분 좀 안 좋아지고 계속 그랬죠. 새 메일 오면 깜짝 놀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메일이 올 때마다 인프런이 아니길 바랬어요. 지금은 메일이 올 때마다 인프런이길 바라시죠? 근데 지금도 이제 네. 다음 거 언제 나오냐고 연락 정말? 오시기 벌써? 때문에 예. 이미 그 말씀하신 게 있어. 3부작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그 말해버려가지고 아이고. 이제 수강평 남겨주시는 분들도 네. 다음 강의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와. 고마운데 열심히 너무 해야죠. 부담돼요. 열심히 해야죠. 네. 그런 마음도 있고 아이고. 저는 약간 개발이랑 좀 무관한 얘기지만 음향 세팅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아니 뭐 사실 인프런에서 가이드를 주긴 해요. 괜찮죠 생각보다. 네, 저도 괜찮더라고요. 그 그래요? PDF 문서로 그러니까 다 초보인데 음. 그 뭐 무슨 프로그램 쓰면 좋은지 윈도우용 이게 좋고 맥용 이게 좋고 이런 거 설명해 주시고 마이크나 뭐 비디오 세팅 다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장비 추천 같은 것도 해줘. 네네네. 네, 마이크 뭐 이 정도 가격대 해라 이런 거. 그러면 유튜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번에 강의하면서 다 세팅을 처음 하신 거예요? 이번에 다 마련했어요. 그럼 사셨어요 그 장비를 좀? 이제 당근할까 하다가 이제 자극을 좀 줘야 된다. 돈 좀 쓰자 해서 장비를 좀 질렀고 제가 그 생각으로 그때 맥을 질렀어요. 나는 충분히 이 맥 활용할 수 지른 있다. 만큼 벌 수 있다. 아. 저도 그때 2부작, 3부작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 다시 그 맥을 팔았습니다. 되게 좋은 거 사셨나 보네요. 설마 그 당시에 한창 CP가 추천하시던 아이맥인가요? 그 인텔 마지막 아이맥. 네. 맞습니다. 그런 거 좀 어려웠고 그리고 강의가 이제 되게 좋은 강의들이 어떤 게 있는지 많이 찾아보긴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뭐 영화님 강의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 좋은 강의들 찾아보니까 특징이 몇 가지 있긴 하더라고요. 뭐예요? 첫 번째로는 얼굴을 노출해야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얼굴 노출 약간 그 구석에 뭐 나오는 구석이라도.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강사들과 그 학생들과 교감이 돼야 된다. 그냥 목소리만 듣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나오는 게 좋은 네, 거예요. 그래서 노출이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요? 시선 둘 곳이 있어서 훨씬 좋다 그러더라고요. 든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선을 왜 여기?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나오니까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PPT만 있으면 좀 집중 안 되지 않아요? 약간
그 사람마다 다른가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런 강의를 잘 안 들어봐서 사실 별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잘 모르겠긴 한데 얼굴이 나오면 편집이 어렵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굉장히 어렵죠. 특정 부분만 스크린 자르기 다시 좋은데. 녹화하면서 보이스 다시 입히면 끝나는데 요거가 있으면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편집이 진짜 힘들었어요. 네.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고. 그 동시 녹화가 아닌 거군요. 그게 따로 따가지고 다 편집. 동시 녹화를 해도 그 편집점을 잡기가 되게 어려워지기도 하고. 네, 그렇죠. 목소리가 있으면 너무 쉽잖아요. 그냥. 그렇죠. 덮어 씌우면 되는데. 그리고 화면 보고 목소리만 그냥 다시 펴도 그냥, 맞아요. 그냥 끝났는데 이게 스크린이 있으면 물론 그 목소리 입힐 때 얼굴 다시 이렇게 하면 대충 되긴 하지만 또 다음 날이면 옷도 그때랑 같은 거 다시 입어야 되고 그래서 사실 많긴 하죠. 그리고 특징 중에 자막을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였어요. 자막이 있으면 자막 있어야죠. 굳이 뭐 이렇게 들리지 않아도 보실 수 있으니까 좋았던. 요번에 근데 좋아하더라고요. 인프런에 자동 자막 기능 들어오지 않았나요? 그게 제가 다 만든 다음에 나왔어요. 자막을 다 직접 넣으신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브류 프로그램 써가지고 다 쓰긴 했어요. 이제 그거 하느라 시간 엄청 잡아 먹었는데 그렇겠네요. 이제 갑자기 인프런 공지 올라오더라고요. 자동 자막 기능 두둥 이래서 아쉬웠어요. 그렇고 요즘은 위스퍼 같은 거 써도 맞아요. 잘 뽑아주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이저엑스에서 만든 그 브루라는 네. 툴이 딱 위스퍼 쓰더라고요. 위스퍼 내부적으로 고를 수 있는데 위스퍼를 골라서 쓰면 예전에 했던 기억으로는 한 3년 4년 전에는 기술 용어들을 좀 잘 못 알아채서 얘가 맞아요. 네, 도커 컴포즈라고 했는데 도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약간 실제 사람도 어렵기도 그쵸.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중요했고 그리고 핸드북을 제공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환 같은 거를 그냥 아예 공개해버리는 거예요. PDF로. 이제 거기도 좀 손이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강의 요건처럼 보이더라고요. 서비큐라님도 교환 제공하시죠? 네네네. 역시 좋은 강의. 저도 그때 찾아보니까 그게 또 있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저도 그거는 강의 내용이 문서로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했던 거는 도커 명령어랑 도커 컴포즈 명령어를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냥 그것만 보면은 기본적인 강의를 거 듣고 조금 요약본처럼 따라할 수 있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공을 했었죠. 와 엄청난 노력.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는 준비할 때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할 때 보니 이게 생각보다 일이 많이 드는 것이긴 했어요. 그래도 그 중간에 혹시 뭐 마이크 끈 상태로 녹음하고 그러신 적은 없어요? 마이크를 그런 적은 없었고 녹음 다 했는데 네. 한 번 있거든요. 다행히 이게 그렇진 않았어요. 누르는 건데 네. 잠깐 켜진 줄 알고 한참 말하고 딱 했는데 소리 다 없고 속상하다. 네. 다행히 그런 적은 몇몇 없었어요. 분 있으시더라고 몇몇 분. 다행히 그런 적은 있더라고요. 없었어요. 이거 얼마나 강의 찍는 건 얼마 걸리신 거예요? 강의를 한 달 만에 찍는다고 했는데 한 2달 반 쓴 것 같아요. 네. 총 분량이 몇 시간? 2시간 나와요. 2시간밖에 안 나오는데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럼 한 번에 찍을 때 어느 정도 분량 찍으셨어요? 한 번 찍을 때 사실 1시간 분량이 나오도록 찍긴 했어요. 근데 편집하는 게 되게 오래 걸렸어요. 1시간을 찍고 네. 자르신 거군요. 네. 그래서 편집을 다 해가지고 한 분량당 한 5분 컷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올린 건데 그럼 1시간을 한 컷으로 찍으신 거예요? 한 번에? 그렇게 해보긴 했죠. 와. 근데 사실 재녹화를 여러 번 했어요. 아. 이제 하다 보니까 저도 제 말을 못 알아들을 정도로 빨리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약간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좀 화면이 좀 잘못 잡혀서 뭐 제 앵글이 좀 이상하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너무 얼굴이 빨갛게 나온다거나 약간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명도 막 알아봐야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뒤에 그 그린 스크린까지 보셔야 되는데 고민 많이 되거든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그렇죠. 이것만 내가 딱 잘리면 되게 예쁘게 나올 것 같은데. 둥둥 띄울까 약간. 띄우면. 그래서 그런 거 하느라 좀 많이 걸렸고. 그리고 그 약간 말투 같은 거를 알게 되지 않나요? 맞아요. 제가 그 영상 언어 찍으면서 했던 습관. 게 어를 엄청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저도 네 이렇고요. 그러니까 어를 제 생각보다 너무 많이 해서 그거 이제 진짜 많이 녹화하긴 했었어요. 맞아요. 저는 친구란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친구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객체를 얘기하면서 이 친구들이 저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말할 땐 괜찮은데 들으면 약간 좀 어색한 게 맞아요. 있죠. 들어보세요. 저는 이제 그런 말 엄청 많이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네요. 맞아요. 습관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2시간 분량치고는 가격이 엄청 싼 것 같아요. 맞아요. 왜 그렇게 사실 이제 박리담회? 박리담회를 노린 건데 저 처음에는 사실 단가를 낮추시면 안 돼요. 그걸 나중에 이 알았어요. 시장을 높여야지.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무료로 푸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약간 저는 강사로는 처음 활동하니까 약간의 좀 인지도도 쌓아야 하고 그리고 저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강의를 만드는지 믿음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쓰게 만드는 거에 대한 약간 좀 죄책감 같은 게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거의 완성되어 갈 때쯤 인프런에서 돈을 좀 받으셔야 좋을 거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처음에는 무료 얘기도 좀 했었어요. 처음엔 제가 무료로 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3부작 중에 첫 번째 거는 무료, 그 다음 거부터 가격을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나온 강의를 보고 퀄리티도 뭐 이 정도면 가격 책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해주셔가지고 결과적으로 가격을 책정했는데 제가 처음이라 좀 싸게 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뭐 저는 충분히 적정 가격인 것 같아요. 첫 시작으로서는. 그렇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 서비쿠라님 강의는 49,100원인데 네. 이건 한 4시간짜리인 것 같은데. 싸게 하신 편 아니에요? 얼마에 올리셨어요? 저는 23,000원인데 지금 아마 뭐 할인해가지고 17,000원에 정가는 25,300원인데 네. 300원이라는 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아, 계산법이 있나? 제가 이제 받을 금액을 입력하면 거기 이제 그냥 세금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금액이 올라가요. 제가 딱 25,000원으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23,000원에 10%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딱 그겁니다. 얼리버드 곧 끝나시네요. 8일 후에. 맞아요, 여러분. 네, 다 얼리버드 지금 수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잘하시네요. 좋다. 얼리버드가 끝나면 할인이 이제 깎이나요? 30% 할인이 끝나죠. 할인 끝나죠. 이제 25,000원에 이제 구매하셔야죠.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다시 제목을 말씀드리면 손에 읽는 Next.js. 공식 이게 문서부터 오픈한 지 보기. 얼마 되셨어요? 이게 9월 26일인가 오픈했습니다. 그러면 그 오픈하시고 계속 들어가 보지 않나요? 처음에 많이 들어가 보게 되더라고요. 인프런 대시보드 들어가서 지식 공유자 대시보드 몇 명이 수강했나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듣고 계시나요? 지금 200명 조금 넘게 들었고 근데 이게 뭐 좋은지 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스스로는 되게 만족스러워요. 저는 뭐 한 100명? 올해 안에 100명? 이 정도 그냥 생각했는데 한 달 아직 안 채웠는데 200명이면 스스로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프로그램을 짰었어요. 그 로그인한 다음에 알려주는 거. 오늘 날짜로 새로운 강의자가 있으면 슬랙으로 알람 이렇게 오게. 100명이 200명 됐습니다. 그게 금액을 이제 계속 플러스로 쌓게 했거든요. 그럼 이게 뭐가 잔고 쌓인 느낌으로 해가지고 슬랙으로 이렇게 오게 했는데 개편하면서 지금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고 있어요. 네. 오픈소스로 하나. 지식 공유자들을 위한. 네. 그렇구나. 좀 만들어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제 뭐 수강생도 생기고 뭐 평도 아마 남겨주실 것 같고 또 입금도 되니까 기쁜 것. 입금은 아직 안 되셨어요. 입금 아직 안 됐어요. 입금은 아직 안 되셨으니까 기다리는 어떤 맛도 있을 거고 수익은 어쨌든 보이니까. 네 맞아요. 일단은 되게 기쁘긴 하더라고요. 그 실제로 뭔가 그런 막 파이프라인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모니타이제이션 뭐 이런 말 하는데 물론 뭐 돈을 엄청 벌자고 시작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돈이 들어오니까 되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이거 내 지식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구나. 그런 좀 뿌듯한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수강평이 되게 생각보다 다 좋으셔가지고 네,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너무 기분 좋고 맞아요. 잘했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다만점이라서 약간 좀 조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분이 좀 조금 이제 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다 내용 보면은 진짜 좋아서 이렇게 다 써주신 5점 말고 4점 되게 열심히 써주시네요. 여기 조은님 아시는 분 없는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있어요. 가장 길게 쓴 친구가 제 지인이에요. 굳이 평점을 남겨달라고 평점을 남겨달라고 어떤 액션을 취하셨어요? 아니요, 그건 없었고 이제 마지막에 완강하신 분들한테 그냥 이제 고생하셨다. 뭐 다음 강의 또 기대해달라. 약간 요런 말 정도는 네, 했습니다. 저는 처음 오픈하고 아마 주위 분들 다 무료로 뿌렸을 텐데 거의 아마 다 무료 코드 맞아요, 드리고 한번 보시고 좋은 댓글 달아주세요.
아 이게 강의 올린 사람은 무료 코드를 뿌릴 수 있어요? 네네. 무료 코드 아.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할인 코드를 뿌릴 수가 있는데 100%로 할인할 수도 있어서 그 코드를 입력을 하면은 이제 할인을 받거나 아니면 무료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트위터 하시니까 아직 못 해봤어요. 거기에 뭔가 이벤트 같은 거 거셔가지고 하시면은 아마 네. 이거 뭐 리트윗 하시는 분 제가 코를 좀 배워야 되겠네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강의 어떤 특징, 장점 이런 장점, 것들 특징?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일단 Next.js 13을 기준으로 하는 강의가 아직 국내에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좀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넥스 13이 최신 버전인 거죠? 네, 가장 최신 버전이고 이걸 베이스로 하는 강의가 손에 꼽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 없고 그리고 공식 문서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식 문서 나중에 업데이트 돼도 계속 그걸 보시면서 제가 계속 강의를 업데이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공부하는 법을 익히실 수 있는 강의가 아닐까? 공식 문서 보는 법 되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차근차근 뭐 강의 이후에도 공식 문서 연습하시면서 새로운 기술들을 익혀 나가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앞으로 잘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리즈라는 특징이 또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면 그 다음에 뭐 사실 마이그레이션 하는 케이스가 좀 많을 거라고 봐요. 아무래도 리액트를 쓰는 회사에서 리액트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넥스트를 항상 염두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하는 강의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 그리고 개인 블로그 만드는 강의도 사실 자기가 가진 서비스가 하나쯤 있어야 뭐 근데 꼭 그게 퍼블릭하게 진짜 앱스토어에 올라가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어도 본인이 하나 꾸준히 계속 관리해보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걸 시리즈로 다 경험할 수 있는 첫 단추로서 지금 강의를 오픈해뒀다는 점이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보시고 저랑 계속 취향이 맞으시면 계속 같이 강의 찍을 때마다 들어주시고 또 되게 강의 오래 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약간 디스코드 같은데 약간 팬덤처럼 있는 네, 거예요. 약간 저번에 은재님도 나오셔서 네, 하셨죠. 네. 은재님도 그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염탐하다가 은재님 강의도 수강했어요. 그래서 은재님 강의 들어가가지고 디스코드도 들어가서 보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봤는데. 근데 약간 은재님 평생 구독권 같은 느낌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이라 그렇죠. 커뮤니티를 구축하긴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저도 약간 좀 그렇게 닮아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디스코드 만드셨나요? 이제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플랫폼을 고민 중인가요?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뭘로 해볼까, 디스코드로 해야 할까, 아니면은 좀 더 가볍게 해봐야 할까.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그런 커뮤니티? 저는 디스코드를 잘 못 쓰겠더라고요. 디스코드 좀 어렵지 않아요? 접근하기가 전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쓰시는 분들은 너무 잘 쓰는데 뭔가 이게 좀 생각보다 어려워가지고 뭐 어떤 점이 어려운 거예요, 그게? 다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뭐 이렇게 자동화도 뭐 잘 되잖아요. 봇도 뭐 자동으로 잘 올라오고 그런 게 뭔가 잘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뭐 지금은 슬랙도 그 허들이 있긴 한데 디스코드는 그 게임용이라서 채널을 가면 이렇게 밑에 마이크가 막 켜졌다 꺼졌다 막 이러더라고요. 맞아. 이게 저는 이게 이 앱이 켜져 있으면 내가 마이크가 혹시 꺼져 있을까봐 자꾸 신경이 쓰여서 잠깐만 대화하고 맨날 앱을 이렇게 꺼버려요. 진짜로. 네, 약간 그게 익숙지가 않아서 자꾸 실수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게 있죠. 디스코드가. 원래 약간 용도가 좀 그런 스트리밍 그렇죠. 하는 분들이 네. 쓰시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근데 강의 들으시는 분들 그런 커뮤니티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비슷한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 질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질문 올리고 뭐 볼 수도 있고. 맞아요. 저런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오픈 채팅방 같은 거 맞아요. 그래서 저도 네. 딱 그 정도로도 가볼까 싶기도 하고. 접근성이 좋으니까. 네. 근데 한 번 만들면 또 이렇게 옮기기는 되게 힘들어질 것 같아서 맞아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오픈 채팅 막 그냥 쭉 흘러가는 거라 뭔가. 네. 요새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는데 요즘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죠. 네, 그건 한 맞아요. 번도 안 들어가 봤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 엄두가 안 나요. 애가 들어가 볼 생각도 없는. 아, 그게 너무 내용이 많이 올라서 일단은 제 카톡방에 이제 빨간색으로 100 써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을 것 같아요. 특정방에. 그게 전 너무 일단 싫을 것 같고 어차피 저는 오히려 아무도 말 안 할까봐 걱정했었는데 그걸 뭐 고독한 방이든. 그러니까 제 방을 만들면 그렇겠지만 요즘 많이 있다니까. 그런 채팅방들이 무슨 얘기를 하지? 들어가 보고 싶다가도 너무 어차피 적응 못하고 금방 뛰쳐나올 것 같아서. 최근에 들으니까 이게 오픈 채팅방 그렇게 운영하는 거 이렇게 한 번씩 정리하더라고요. 다른 방으로요? 이게 쭉 몇백 명 되면 네. 이제 새 방 만들었어요. 절로 오세요. 그래서 그게 그걸 못 본 근데 사람은 다 버려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거 낚시가 더 많아요. 네. 그래요? 빼가는 거. 빼가는 거예요? 광고로 지금 여기 방 끝났습니다. 일로 오세요 하면은 그거 모르고 눌러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 사람 이제 강퇴당하고. 네. 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렇구나. 와.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오. 세상에. 그 옮길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미 거기에 사람들 다 모여 있는데. 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약간 이게 시간 지나면 이제 눈팅만 하거나 네, 그렇게 되긴 아니면 하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나가진 않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한 한번 번씩 정리를. 한 번씩 엑기스 하고 멤버 이제 수 제한이 있으니까. 또. 맞아.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밀도를 좀 높이려고. 밀도 높이려고. 그렇구나. 일리는 있네요. 서비스 또 저희 한번 만들었다가 해보셨었어요? 네, 저도 모르는 방이 있었나요? 했지만 뭐 사람이 좀 우리 들어 오픈 채팅방 있어요? 있었죠. 한번 그래요? 처음에 한번 그래? 네 낙교님이 안 해본 게 없어요. 조금 빨랐던 것 같다 타이밍이. 타이밍 너무 빨랐네요. 너무 빨랐다. 너무 앞서 나갔네요. 우리만의 뭔가 특색이 없고 사실 좀 거기에 들어와서 질문을 남겨주시는 게 네. 인프라 질문을 올리기에는 사실 저희 자체도 커뮤니티니까 네. 좀 그래서 이제 하다가 유야무야 됐던 네, 방이 하나 있어요. 근데 뭔가 많이 올라오는 거는 걱정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은 게 제가 유일하게 좀 그런 방 있는 게 AWS 슬랙 방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막 몇만 명씩 있는데 그렇다고 글이 막 엄청 많이 올라오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뭐 알람을 다 켜놓진 않았는데 네. 생각보단 슬랙도 네. 좋겠네요. 앞으로 그러면 계속 Next.js 관련된 걸 하실 계획이신 거죠? 사실 지금은 Next.js를 하긴 했는데 저도 막상 강의를 찍고 보니까 Next.js마저도 너무 어려운 주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프론트엔드 세계에서. 네네네. 그래서 이왕 남들이랑 동일한 주제를 다뤄도 나만의 색깔이 있는 거라면 그냥 완전 기초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자바스크립트나 네. 좀 저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다른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되려. 그래서 예전에는 자바스크립트 강의 이런 거 얼마나 많은데 굳이 내가 하나 더 만들어야 돼? 이런 생각이었다면 이제는 뭐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뭐 그냥 나만의 스타일로 하나 만들어보는 것도 좋겠다. 강의 찍는 것도 약간 훈련이랄까? 계속 하다 보면 좀 늘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네네. 초반에는 힘들어하다가 후반에 가서는 편집점을 제가 막 잡게 되더라고요. 영상을 찍으면서. 그 느낌이 있어요. 여기까지. 여기 대충 소리 줄이고 다시 들어가면 맞겠구나 이런 게 대충 나중에는 전에는 뭔가 실수하면 끊고 다시 했는데 맞아요. 실수하면 하고 그 시간 좀 뒀다가 다시 말하고. 맞아요.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좀 시리즈를 만약에 잘 마무리 짓는다면 다른 주제로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실 도서 분야에서도 똑같은 고민들이 있거든요. 저자들을 만나보면 저자가 아닌 상태에서 저자를 만나서 또 뭐 예를 들어서 아싸님을 만났는데 자바스크립트 책 한번 써보시겠어요? 얘기를 하면 자바스크립트 입문서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아. 이제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입문서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뭐 지금까지처럼 생각 안 했던 그런 그쵸. 식으로 설명을 해주면 그게 좋아서 또 이제 읽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맞아요. 마찬가지로 강의도 그런 형식인 것 같고 네. 맞아요. 그래서 계속 뭐랄까 강의를 찍는 사람이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해보니까 재미도 있고 점점 쉬워질 것 같아요. 그 영상 만드는 작업이. 그래서 그냥 계속 뭔가 나중에 시간이 되고 하면 꾸준히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해보고 나서도 경험이 좋으셨군요. 해보고 나서 이거 다시 사실은 못하겠다. 그 대시보드를 보는 재미. 대시보드 보는 재미.
점점 영상 찍는 그런 생산성도 올라가지 않으실까요? 이번에 경험 엄청 많이 하셨으니까 그쵸. 두 번째는 훨씬 낫지 않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영상 찍는 건 늘 텐데 아마 준비하시는 건 여전히 힘드실 아, 거라서 맞아요. 네, 그 더블 체크하고 뭐 내용 준비하고 커리큘럼 커리큘럼 짜고 맞아요. 이런 게 아마 더 오래 걸리실 것 같아요. 힘들죠. 또 예제도 만들어야 되고. 맞아요. 예제가 또 너무 또 흔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맞아요. 너무 쉬워도 어렵고 너무 복잡하고 맞아요. 어렵고 맞아요. 또 설명할 기술 잘 나와야 맞아요. 되고. 네. 아, 이거. 와, 그래서 남들이 왜 그 예제를 쓰는지 알 것 같고 이제 되게 공감 가는 것도 많아지고 그렇더라고요. 네, 오늘 강의 얘기를 좀 많이 해봤고요. 메인 주제로 넘어갈 때가 된 것 같아요. 방금 메인 주제 아니었어요? 아, 그런가요? 핵심은 이게 얘기했으니까. 앞에가 메인 네. 주제였다. 네. 뒤에 이제 부 주제. 주제. Next.js 이제 아무래도 Next.js 강의도 찍으셨고 프론트엔드 쪽에서 항상 개발 얘기를 하면 Next.js 그리고 버셀 이런 얘기들이 제일 많이 좀 등장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네, 저는 뭐 백엔드 개발이니까 그쪽을 잘 모르기도 하고 근데 너무 유독 그렇게 몰리는 느낌이 있어서 Next.js, 뭐 리액트 이런 다 정해진 건가 이제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강의도 해보셨고 사용도 강의 찍으면서 또 준비도 해보셨을 테니까 왜 그렇게 Next.js에 몰리는 건가? 이거 사실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약간 저는 그 버셀이라는 회사가 되게 세일즈를 잘하는 팀이 아닌가 싶긴 해요. 그 어떤 개발자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네임드 엔지니어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그쪽 생태계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뭐 기부도 많이 하고 굉장히 되게 잘하는 어떤 엔지니어 집단들이 모여서 약간 뭐랄까 약간 브랜드 파워를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들이 한다면 뭔가 신뢰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좋은 라이브러리들이 나오고 막 넥스트를 막 까면서 우리가 성능이 훨씬 좋아 이렇게 제시를 하더라도 약간 철옹성 같아진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브랜드 인지도 때문에 Next.js나 버셀을 신뢰하니까 오히려 그게 그들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느낌? 그러니까 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들도 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삼성과 애플이 막 경쟁을 해요. 그러면 애플이 점점 더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도 있고 애플의 이미지가 점점 더 좋아지고 사람들은 애플의 어떤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취하고 싶어하고 약간 이런 느낌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넥스트를 쓰면 믿고 내가 서비스 개발할 때 좀 쉬워진다. 약간 이런 어떤 믿음을 주는 것 같고 계속. 그래서 그런 점에서 넥스트가 잘 되는 것 같고 저는 그 네이티브 엔지니어분들, 그러니까 iOS, 안드로이드 엔지니어분들이 매년 그런 구글에서 혹은 또 애플에서 컨퍼런스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기술들이 그들에겐 그게 표준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들로 막 환호하고 와 이런 게 좋아졌어 하고 뭔가 그 회사가 만들어주는 어떤 밀어주는 그 기술적인 것들에 대해서 되게 든든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웹 진영은 그런 게 전혀 없고 완전히 알아서 해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뭔가 넥스트를 필두로 버셀이 그런 걸 해주는 것 같으니까 약간 의지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약간 우리는 얘네가 표준이 되어서 뭔가 우리를 계속 지켜줬으면 좋겠어. 물론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겠지만 내심 그런 걸 좀 바라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찾다가 지금 못 찾긴 했었는데 버셀 팀이랑 리액트 실제 그 팀이랑 코어 팀이랑 되게 친하다. 맞아요. 네. 그게 이제 약간 비난에 대한 얘기도 있고. 아마 퇴사해서 일로 많이 가고 그랬어요. 맞아요. 실제로 네. 많이 친하죠. 그래서 사실상 뭔가 리액트를 가장 잘 활용할 수밖에 없는 뭔가 그런 또 믿음이 좀 있는 것 같고. 맞아요. 네. 그래서 아주 크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Next.js가 리액트가 너무 버셀 중심으로 지금 맞아요. 점점 가고 있다. 맞아요. 이거 오픈 소스인데 약간 이렇게 하는 아직 그렇게 센 것 같진 않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긴 하죠. 그래서 실제로 리믹스 진영에서는 내심 서운하다는 약간 트윗 맞아요. 같은 것도 하죠. 리믹스는 뭔가요? 리믹스도 이제 지금은 쇼피파이 네. 쇼피파이 맞죠? 쇼피파이에서 인수한 그 프레임워크인데 이제 사실 뭐 넥스트랑 가장 많이 비교되는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이 리믹스를 만드는 팀은 사실 리액트 라우터라는 걸 만든 사람들이 좀 중추적으로 만들고 있고, 근데 이 팀이 약간 내심 서운해해요. 그 가장 최근에 이제 리믹스 2가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서버 컴포넌트를 지원 못한다 아직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네. 서버 컴포넌트는 버전 3부터 될 거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보다 이전에 제가 알기로 리믹스 팀이 만약에 리액트 코어 팀이 넥스트 도와주듯 우리 도와줬으면 우리도 할 수 있었어. 약간 이런 반응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좀 버셀에 대한 또 넥스트에 대한 아까 아싸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그런 좀 비판의 목소리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쉽지 않겠네요. 버스의 입장에서도 자기네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넥스트JS 밀고 있을 텐데 네. 리믹스도 생태계의 일부분인 건 분명하고. 그렇죠. 리액트에서는 넥스트를 밀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 초보라 잘 몰라서 그냥 그건 딱히 이유는 없는 거. 딱히 저도 그건 없을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다 보니까 친해지고. 근데 처음부터 넥스트가 리액트에 우호적이었죠. 그러니까 그냥 가까워지지 않을까. 넥스트는 오래돼 지금 몇 년. 맞아요. 제법됐죠. 리믹스는 나온 지 2년도 안 됐어요. 그렇죠. 아직 버전 2인데 넥스트는 13이나 갔으니까. 좀 오래됐고. 그럼 약간 서로 협력체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그냥 보면 좀 그런 느낌이 있긴 해요. 서로 윈윈하는 뭐가 막 있는 리액트하면 넥스트.js 왠지 써야 될 것 같고 맞아요. 뭐 그런 건 아닌데 맞아요. 대놓고 막 표준 이런 건 아닌데. 그리고 원래 리믹스가 원래는 유료 아니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완전히 오픈으로 리믹스가 네, 처음부터 오픈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저도 그거 정확하지 않은데 그래서 조금 넥스트만큼 뭐랄까 호응이 없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거 말고는 또 없나요? 대안이요? 리믹스, 넥스트, 아스트로? 아스트로는 막 리액트만 지원하는 친구는 아니고 네. 조금 더 메타 프레임워크로 알고 있는데 약간 개츠비의 대안처럼 여겨지는 것 같긴 해요. 요즘은 네, 요즘 개츠비가 좀 네. 안 좋잖아요 상황이. 네.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 됐잖아요. 너무 저 개츠비 좋아했는데. 개츠비 저희 팟캐스트 홈페이지가 배치비로 돼 있는데 맞아요. 제 블로그도 문제가 개츠비예요.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그러게요. 네. 그 혹시 왜 그렇게 됐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 결과만 들었어요. 저도 갑자기 정확히 어느 모르겠는데, 순간 막 근데 올 초에 그 전에 뭐가 어려워지는지 모르는데 네틀리파이가 인수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네틀리파이가 어려워지니까 그냥 개츠비를 버려버린 것 같기도 하고. 네.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근데 개츠비가 약간 사람들의 관심에서 좀 지난 지 좀 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긴 했어요. 맞아요. 전 처음 봤을 때 좀 쇼킹했거든요. 맞아요. 우와, 그 개념도 좋고 이걸 이렇게 한다고? 이 그래픽을 이렇게 쓴다고? 맞아, 약간 맞아. 이런 느낌. 맞아. 블로그 만들기에 딱 좋았는데. 약간 그 헤드리스 CMS 막 이런 게 막 네. 나오고 막 하던 시기에 약간은 와 진짜 이건 천재들이다. 맞아, 이런 맞아, 생각을 맞아. 했거든요. 아 이걸 이렇게 너무 만들어? 좋은 아이디어다. 장난 아니다 그랬는데 순식간에 무너지서 갑자기 없어. 안타깝네요. 아스트로는 우리 약간 그쪽이군요. 개츠비 쪽. 조금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정적 페이지에 가깝게 바라보는 것 같고 그래서 아스트로가 이번에 새로 버전 몇인지 모르겠는데 나오면서 이제 우린 정적 페이지인데 트랜지션이 되게 미려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 약간 이런 걸 좀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 신규 API 쓴 건가요? 네, 맞아요. 신규 트랜지션 API. 그러면 리액트 쓰면서 이런 프레임워크 쓰지 않으면 네. 좀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는 편인가요? 근데 뭐 딱히 그런 거라기보다 결국에는 그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 가진 한계 때문에 넥스트를 결국에는 가는 것 같아요. 뭐 모두가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이제 결국에는 서버 사이드에서 뭔가를 떨어뜨려 줘야 뭐 SEO에도 사실 유리한 점이 있고 퍼포먼스 문제도 확실히 있기 네.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개발 계속 하다 보면 퍼포먼스라는 벽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걸 뭔가 넘어서고 싶어 하고 근데 그걸 이제 리액트로만 했을 땐 어렵다는 거를 아니까 태생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서버에서 뭔가 동작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찾는데 어떤 상황상 대세처럼 보이니까 넥스트를 선택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뭔가 관련된 라이브러리도 되게 많이 나오고 뭔가 인증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좀 단단한 것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냥 더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잘 모르는 이제 프론트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 어쨌든 지금 프론트 코딩을 조금씩은 하고 있는데 넥스트JS 되어 있거든요. 네, 넥스트JS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는 입장에서는 리액트도 알아야 되고 잘 모르는데 노드도 잘 모르고 자바스크립트도 잘 모르는데 리액트까지 알아야 되고 거기다 넥스트JS의 구동 방식까지 알아야 되니까 좀 허들이 많이 높다. 그러니까 서버 코딩이라고 하면 그냥 언어 그리고 내가 어떤 프레임워크를 쓸 건데 그 프레임워크가 마이크로 프레임워크이면은 그냥 그 몇 개의 어떤 그런 좋은 기능 이것만 알면 어느 정도 서버 코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익숙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약간 DB도 알아야 되고 DB 뭐 약간 또 서버도 알아야 되고 맞아요. 약간 요즘 보면 컨테이너도 알아야 되고 근데 그냥 익숙하니까 그거는 익숙해서 그렇다. 그냥 기본 기능. 저도 반대로 인프라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너무 알아야 될 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 막 부담으로 느껴지고 용어도 너무 어렵고 네네. 근데 뭐 물론 프론트가 막 쉽고 단순하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닌데 약간 익숙함의 문제도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한 10년 전에 뭐 제가 프론트 개발을 하지는 않았지만 10년 전에는 그래도 뭐 10년 전 맞나요? jQuery 뭐 이런 걸로 그냥 하면 자바스크립트 문법만 알면 jQuery는 크게 어렵지 않게 따라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프론트엔드 개발 세상이 좀 허들이 높아진 건지 아니면 이제 편의 기능이 붙으면서 생태계가 완전히 무르익어서 진입은 어렵지만 들어가면 너무나 행복한 세상이 펼쳐진 건지 이건 살짝 좀 저는 이제 후자인 것 같고 저도 이제 넥스트JS 사실 익숙해지면 되게 편하거든요. 막 찍어내기도 되게 편하고 그래서 넥스트JS 쓰다가 뭔가 너무 가벼운 걸 하나 만들고 싶었는데 그거 못 만들겠더라고. 오히려 이제 넥스트JS가 없으면 만들 수 없는 몸이 돼버려가지고 이거 뭐 익스프레스 써가지고 뭐 핸들 HBS를 붙여야 되나 막 그런 맞아. 막 하면서 대체 뭘 써야 되지? 그리고 뭐 jQuery를 쓰긴 쓰는데 이거를 뭐 웹팩 설정을 어떻게 하고 이것부터 너무 고민인데 일단 넥스트JS는 일단 스타트만 하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딱딱 뜨고 그리고 배포도 버셀 하게 되면은 굉장히 쉽게 되고 그리고 브랜치 따면 브랜치별로 이게 도메인도 다 알아서 따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 편하니까 이제는 뭔가 넥스트JS 안 쓰면은 오히려 되게 어려워진. 네. 그래서 아까 어렵다라고 하시긴 했는데 뭔가 이게 허들만 넘으면은 훨씬 편해지지. 더 어려운 걸 안 해보셔서 아마 지금 허들을 못 넣겠어요. 아싸님도 그래요? 근데 이게 약간 말 그대로 혼자 어디 내동댕이 쳐져가지고 내가 이걸로 꼭 만들어야 돼 이번 달까지. 그러면 배우겠죠. 어떻게든. 하지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다른 업무도 많고 또 내가 안 하면 해줄 사람이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또 깊게 잘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허들이 잘 안 넣어 자꾸 허들에서 걸리적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구나. 근데 저도 약간 동의하는 지점은 아싸님 말씀 동의하는 지점은 확실히 선택지가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냥 과감하게 넥스트 하겠다 하고 버셀 쓰겠다 하면 확실히 좀 단조로워지는 건 있는데 그 안에서 대안이 되는 뭐 프레임워크도 있고 그리고 그걸 한 땀 한 땀 뜯어서 쓸 수 있는 뭐 웹팩 설정도 직접 만져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 안에 뭐 번들러들도 막 서로 성능이 낮다고 우기는 애들이 계속 나오고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뭔가 경쟁하고 하니까 개념도 점점 헷갈리고 그래서 확실히 복잡한 점은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계속 개선하려는 노력도 계속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 같은 어떤 스타터 도구들도 사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넥스트도 사실 그런 점에서 많이 덮어서 이제 추상화해서 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선택지는 많다인 것 같아요. 요새도 그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 그걸 쓰나요? 쓰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요즘 비트를 많이 쓰니까 비트 기반으로 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긴 해요. 바이트 아니고 비트죠? 비트로 그 읽는다고 비트로. 비트로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VIT. 바이트로 저도 계속 읽다가. 자바스크립트 모르는 비트라고 쓰면 얼마나 좋아. 의도한 거 아닐까요? 한국인의 눈엔 바이트라고 그럴 수 써놓고 있겠다. 발음 기호를 비트라고 해놓는 느낌? 피곤하네. 근데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바이트로 생성을 해야 되는 것조차 모르고 시작하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 어디까지가 상식적으로 하는 건지 그런 거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은 비트가 좀 뜨는 편인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비트가 좀 뭔가
보통 속도가 좀 빠르다. 요즘 웹팩 좀 내려가고 비트가 좀 그런 추세로 맞아요. 트렌드가. 이런 추세는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수세 트위터 이런 방송에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맞아. X라고 하셔야죠. X에서 달살즈를 근데 제가 그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 왜 여쭤봤냐면 지금 리액트 문서가 예전에는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으로 설명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은 들어가 보면 넥스트.js가 제일 위에 있고 맞아. 그 밑에 리믹스, 그 밑에 개츠비 이런 식으로 와. 그쪽 뭔가 가라.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 자체가 안 보여서 맞아요. 아 완전 판도가 그쪽 판도 좀 달라졌군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식 문서 자체가 넥스트.js가 제일 위에 있어서 이야. 서운할 만하네요. 네. 밀어주네요. 이 네. 정도면 이야. 왜 밀어주지? 와. 최근에 뭐 프론트엔드 쪽에 또 뭐 무슨 그 서버 컴포넌트 뭐 이런 것도 막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아, 그쵸. 그건 뭔가요? 이제 리액트 18에서 등장한 친구인데 친구란 말 많이 쓰죠. 그래서 서버 컴포넌트가 결국에는 계속 제가 Next.js 같은 서버에서 렌더링 해주는 도구들이 아무리 서버에서 렌더링을 해서 최적화하고 성능을 개선해도 결과적으로 브라우저로 떨어지는 코드의 양은 줄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줄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서버 컴포넌트 하면 설명 나오는 게 신텍스 하이라이팅 라이브러리 샘플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텍스 맞아요. 하이라이팅은 사실 그 결과만 내려주면 되는 건데 그걸 자바스크립트 클라이언트에서 처리하려면 엄청나게 큰 용량의 라이브러리를 써서 글자 그 색 몇 개 바꾸려고 그 라이브러리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서버 컴포넌트는 이거는 서버에서 처리하고 결과가만 내려주면 이제 클라이언트는 용량을 줄일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 맞아요. 서버 컴포넌트를 쓰면 그 훨씬 브라우저 용량을 줄일 수 있다. 로딩 용량을 맞아요. 그렇게 홍보를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걸 들어보면 뭔가 이해는 돼요. 아 그럼 진짜 줄어들겠네? 약간 이런 생각. 맞아. 그래서 연산 자체도 줄어들고 전체적인 파일 용량도 줄어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퍼포먼스가 좋아진다. 약간 이게 그들의 주장이고 네.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이 이제 보여주긴 하고요. 적용도 해보셨어요 혹시? 아 저는 사실 오늘 여기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긴 했었어요. 저도 이제 그 전 버전 위주로 프로덕션에서 쓰고 있고 이 네, 서버 네. 컴포넌트가 Next.js 13이랑 리액트 18에서 처음 나오면서 막 이제 바이럴이 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처음 나왔을 때부터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원래 Next.js가 그런 서버를 최대한 안 쓰고 맞아요. 그 뭐죠? 그 정적으로만 두고 이 클라이언트에서만 돌게끔 하는 걸 되게 강조하다가 갑자기 서버 컴포넌트면 이제 서버 부하가 엄청 많아질 수밖에 없는 맞아요. 구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회귀하는 것도 조금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뭔가 그 예시가 너무 딱 그런 예시는 물론 공감은 되는데 네. 그 외적으로는 사실 어차피 이렇게 용량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없을 것 같다는 맞아요, 느낌.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넥스트 13을 도입한 그 동료분들한테 가서 네. 여쭤봤어요. 갔는데 그 결국에는 문법상 서버 컴포넌트랑 아닌 걸 구분하는 방식이 위에 이제 유즈 클라이언트라는 키워드를 적어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트링으로 적는 거잖아요. 네 스트링 문자열로 그대로 적어주는 건데 그걸 적어주면 사실 넥스트 12 버전 때처럼 동작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설명하면. 그런데 실제로 13을 쓰는 분들이 다 그걸 써서 그냥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의 그냥 서버 컴포넌트를 못 쓴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유즈 클라이언트라는 키워드를 적으면 여기서 말하는 건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라고 네. 동작하는데 모든 걸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처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 자체는 서버 컴포넌트를 기본으로 나누고, 쓰고 네. 맞아요. 가끔 필요할 때 요 키워드를 쓰세요라고 했는데 저도 이제 조금 얘기 들어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키워드를 쓰고 시작하세요. 맞아요. 타입스크립트 도입했는데 애니 쓰는 거랑 똑같아요. 맞아요. N이랑 똑같은 거죠. 뭐 권장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그렇게 다들 된다고 하는 게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리액트가 기본적으로 상태를 굉장히 많이 쥐는데 네네. 서버 컴포넌트 상태를 질 수가 없어요. 상태를 못 쥐고 이벤트도 못 적용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스태틱하게 내려줘야 되니까 정적인 걸 내려줘야 하니까 그런 케이스를 찾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실무에서. 그래서 엄청 사실 근데 당장에는 저는 좀 약간 긍정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당장에는 그렇게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경험이 좀 축적되면 나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직은 서버 컴포넌트를 쓰는 경험적인 측면, 노하우적인 측면이 좀 안 쌓여서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혹은 나중에는
뭐 아예 기본을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로 가고 서버 컴포넌트를 좀 이렇게 하는 옵션도 열어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조금 더 쓰기 쉬워지지 않을까, 좀 더 노하우가 쌓여 나가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저도 처음에 리액트 쓸 때 막 썼거든요. 그렇죠. 그냥 막 유즈 이펙트에다가 막 찾아와가지고 맞아요, 그냥 맞아요. 거의 jQuery 쓰듯이 막 썼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쓰다 보니 컴포넌트를 어떻게 나누면 좋다라는 어떤 개념도 등장하고 그 안에서 나누는 체계들이 개발됐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고 뭔가 이게 개념 자체도 사실 지금 한 1년 넘지 않았나요? 나온 지 꽤 흐른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나온 거는 얼마 안 됐죠. 실제로 작년에는 계속 내부에서 하고 맞아요. 개념 이렇게 전파하고 이랬고 실제로 뚱 떨어진 건 이제 18부터. 그쵸. 18 릴리즈도 아마 포함 안 되고 그 뒤에 실제로 맞아요. 쓸 수 있는 거는 이번에 넥스트부터 쓸 수 있기 때문에 진짜로 얼마 안 됐다고 봐야죠. 넥스트 13.4인가부터 제대로 쓸 수 있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개념을 생각하는 긍정적인 네. 거는 그러니까 기존에는 서버 컴포넌트라는 걸 쓰고 싶어도 원래 못 써서 그랬는데 이제는 그걸 쓸 수 있게 열어는 뒀다. 하지만 쓰기 되게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제일 강한 것 같아요. 서버 컴포넌트 개념을 제가 들어보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결국 이제 서버에서 렌더링을 해서 주겠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서버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 느껴봤을 때는 이쪽은 서버 개발에서 과거에는 이미 서버에서 다 렌더링해서 내려줬었거든요. 그러다가 프론트 쪽이 강해지고 뭔가 애니메이션이나 인터랙션이나 많이 추가하고 싶으니까 프론트 쪽으로 최대한 넘기고 서버에서는 API만 넘겨준다. 맞아요. API 값만 JSON만 던져준다 했었는데 다시 회귀하는 그러면서 이제 Next.js의 서버라는 레이어를 하나 더 주고 API 서버 있고 Next.js 서버 있고 그다음에 진짜 프론트엔드 있는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이게 뭐지? 약간 그런 느낌 있죠. 원래 여기 있었는데 네. 갔다가 돌아왔는데 엄청 복잡했어. 맞아. 전에 하는 일과 크게 차이 없는 맞아. 복잡해진 거지. 약간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뭐 좋은 사례나 어떤 이렇게 이게 잘 발전돼서 좀 단순화되고 쓰기 좋게 되면 좋겠다의 어떤 궁극적인 생각을 하는 건 서버 렌더링을 그러니까 서버에서 서버 렌더링을 진짜로 할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그 프론트엔드 코드를 프론트엔드가 제어를 못하고 서버에 주면 서버가 그걸 같이 가지고 스태틱 폴더 같은 데 넣어가지고 배포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실제로 잘 동작하는지도 뭔가 검증하기 너무 어렵고 이랬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잘 어떻게 잘 나중에는 네, 할 수 있게 해주면 그거는 되게 편하겠다. 그 정도는 느낌이 드네요. 이거 아니라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네. 이 서버 컴포넌트의 장점이 용량 작은 거랑 속도가 빠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마 그게 익숙해질 때쯤 되면 네트워크가 더 좋아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모바일이 훨씬 빨라지지 그럴 않을까. 수도 있어요. 아, 훨씬 비용이 다 싸지고 충분히 굳이 그러면 서버 안 컴포넌트 되는데. 쓸 필요가 없고. 그렇죠. 돈으로 하는 거죠. 돈으로. 돈으로 해결하는 거죠. 근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게 네. 서버 컴포넌트 안 써도 충분히 빠른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뭐 제가 강의를 만든 입장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너무 장점을 얘기해 주십시오. 네, 너무 이렇게 오버스펙 되어 가는 경향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넥스트에서 주장하는 건 아까 두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엔 옛날에 하던 거랑 똑같은 걸 하게 됐는데 이걸 너희가 좋아하는 리액트로 하게 해줄게. 이게 그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리액트 문법 너희 좋아하잖아. 여기서 하는 어떤 JSX 문법이라든지 선언적인 문법들 좋아하지. 그걸 과거에 했던 그걸 동일하게 할 수 있게 해줄게. 우리가 넥스트 우리가 할게. 약간 이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공감이 조금은 가긴 해요. 그럼 실제 속도 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그러니까 뭐 서버가 API를 주고 네. 프론트엔드가 다 맡아서 처리하던 것과 그다음에 중간에 Next.js 서버라는 게 한 레이어 더 들어오고 네. 그 친구가 그 진짜 API를 받아서 응답을 처리를 하고 네. 그다음에 프론트엔드 던져주는 거잖아요. 네. 서버에서 렌더링 그쵸, 한 다음에 그 어떻게 보면 레이어가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네. 속도 면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불리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좋아지는 크기가 작아져서 네, 크기도 작아지고 결국엔 물리적으로 서버랑 가까워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리고 네트워크 자체도 훨씬 더 빨라지고 결과적으로 떨어지는 그 값도 작아지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오히려 손해를 일으키진 않고 그게 오히려 좋아지는 지점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대신 서버 컴퓨팅은 확실히 더 많이 써야 되는 건 그렇죠. 그건 확실하죠. 네. 그건 그래서 안 썼는데 그거는 쓰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사용자 컴퓨팅을 네. 빌렸었는데 약간 그리드 컴퓨팅 같은 느낌. 맞아요. 약간 분산해서 그림은 거기서 그려라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약간 엔터프라이즈가 좋아할 만한 느낌이긴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버셀이 그들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아, 네. 하는데. 큰 그림. 네. 하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맥락을 떠나서 봐도 그냥 사실 결국은 그냥 크게 보면 이게 물론 이 RSC는 SSR하고 달라라고 모든 RSS 그 설명글에 마지막에 써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린 대체하지 않을 거야. 과 RSS는 다른 겁니다 하고 하는데 좀 그걸 계속 읽어봐도 뭐가 다르다는 거지? 약간 구현만 조금 다른 것 같고 결국 똑같은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크게 보면 그냥 SSR을 할 거냐 우리 서비스웨어가 CSR을 할 거냐 맞아요. 요 선택이고 지금 물론 RS가 지금 약간 혼용해서 쓸 수 있긴 한데 네. 결국 이 선택인데 저는 이게 꼭 SSR이 좋아, CSR이 좋아가 아니라 그냥 약간 트레이드오프잖아요. 그쵸. 일로 가면 이게 좋은데 맞아요. 이게 안 좋고 일로 오면 이게 좋고 이게 안 맞아요. 좋고 근데 전에는 이쪽 선택권이 아예 없다가 맞아요. 아예 없고 맞아요. CSR밖에 할 수 없었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는 좀 짜증났던 건 이건 그냥 선택권인데 CSR이 좋은 거야. 이제 다 SPA로 다 와. 맞아. 한 수년 동안 맞아. 그러고 있었거든요. 맞아. 완전 네, 맞아. SP가 빨라. 무조건 빨라. 너 맞아. 어떻게 무조건 빠르니? 이거 잘못했을 때 2메가 맞고 시작하는데 맞아. 저도 속으로 2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얼마 전에 뭐 이렇게 옛날 자료 찾아보는데 막 그런 글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1.1메가짜리 자바스크립트 떴는데 제 맞아요. 이클립스가 죽었어. 그래서 개발이 너무 힘들었다는 내가 예전에 블로그에 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때는 개발 도구가 1.1메가 딱 위에 죽다니. 이야. 근데 아무튼 근데 이제 있는데 이제 생겼으니까 이제는 뭐 긍정적으로 보면 다시 선택권이 생긴 거 완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너무 동의해요. 그런 거 같긴 해요. 근데 어느 쪽이 빠르냐는 어플리케이션 특성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식으로 동작하냐에 따라. 그럼 이제 하이브리드로 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선택권이니까 내가 그게 무슨 그 예. 두 가지 렌더링 네, 방식을 네. 그쵸. 네, 개념상으로는 그렇죠. 내가 내 앱을 내 웹앱을 만들 때 뭐 이건 CSR 할 거야, SSR 할 거야, 뭐 페이지마다 네네. 원하는 대로. 심지어 그러니까 지금도 SSR, CSR은 원래 되긴 네. 했었고, 그쵸. 그러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되죠. 계속 문서에서 SSR과 RSC를 뭐 다르게 다르다. 생각해라 이렇게 하긴 하는데, 네, 근데 섞어 쓰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한 건 알고 있는데 실무적으로도 섞으려면 또 잘 안 섞인다는 맞아요. 듣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SSR이랑 그냥 RSC랑 다른 건 SSR, RSC, 그 CSR은 페이지 단위로 해야 했는데 그 RSC를 섞으면 그 컴포넌트 단위로 섞을 수 있어요. 서버에서 렌더링하는 거랑 클라이언트에서 렌더링하는 걸. 그래서 이제 뭐 그걸 잘 레이어를 나누면 그렇게 가능하다가 이제 이론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아하게 쪼개기가 쉽지가 않다. 쉽진 않겠죠. 네. 그릴 때부터 우아하게 다 이렇게 예상하고 쪼개놓고 만들어야지 잘 이게 조합이 되지.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계속 붙이다 보면 안 되는. 일반 컴포넌트 했는데 서버 RSC로 바꿔야 되고 막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이러면 미치겠네. 네, 그렇죠.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약간 저희가 뭐 넥스트.js를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 프로젝트 넥스트.js 할 때도 지금 RSC 안 가고 겟 서버 프롭스인가요? 네네네네. 그 서버 공작하잖아요. 네, 서버. 옛날 SSR 근데 클라이언트 코드 이렇게 다 작성한 거 위에 함수가 하나 있는데 네. 얘는 서버에서 동작하는데 맞아요. 저는 똑같이 생겼으니까 몰랐어요. 그냥 여기다 이제 이걸 출력하려고 여기 쳤는데 안 나와. 왜 안 나와? 콘솔 로그에 안 나와. 오류 뿜어내고 막 맞아. 이거 도대체 왜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약간 노드.js 그러니까 같은 언어로 서버 프론트 짜는 거랑 다르게 거의 똑같은 왜냐면 이게 RSM은 그 컴포넌트 거의 비슷하게 완전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거기다가 훅 넣고 맞아요. 클릭 넣고 이러기가 너무 쉬운 맞아요. 거죠. 난 여기서 날 클릭 받을 건데 맞아요. 무조건 넣어야죠. 무조건 맞아요. 근데 왜 안 되지? 이렇게 되는 맞아요. 유주 클라이언트 쓰니까 되네. 어떻게 되는 거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검색해보니까 유즈 클라이언트 쓰시면 됩니다. 해결책이 다 그런 식이야. 그럴 수 있죠.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컴포넌트 컨벤션이 좀 달라질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얘가 서버다, 뭐 컴포넌트, 클라이언트다를 계속 구분하기 어려워지니까 뭔가 컴포넌트 이름에 그걸 막 넣는다거나 이런 행동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인프라 관점에서 그 Next.js 서버는 어디다 배포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 그 API 서버를 이제 회사마다 다 관리하는 방식인데 뭐 예를 들면 쿠버네티스에 올리고 그다음에 뭐 요즘은 이제 대세니까 쿠버네티스에 올리고 그다음에 프론트엔드는 뭐 S3나 이런 걸 통해서 CDN을 통해서 클라이언트 코드를 받아가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면 Next.js는 어디에서 포함돼서 돌아가게 되는지? 그러니까 넥스트는 빌드를 하면은 네. 그 특정 폴더에 스태틱 파일들이 쌓여서 네. 그건 이제 S3에 올려서 그 패스만 그럼 점- 프론트엔드 코드로 네, 클라이언트 점- 코드로 작동하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노드 스타트 하듯이 해가지고 동일하게. 네, 그럼 이제 뭐 동일하게. 도커로 API 해서 서버처럼. 뭐 네. 쿠버네티스에 올리든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럼 뭐 그 쿠버네티스에 하나의 서비스가 있다고 하면 그 안에 이제 팟이 2개가 생겨서 API 팟이랑 뭐 아니요 그냥 그 하나의 따로 해도 서버에 완전히 있는 별도의 거예요. 하나의 서버로. 서버에 네. 같이 안 둬도 패스별로 상관없죠. 이제 구분이 될 뿐이지 네, 서버는 네. 하나로 오. 뜨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결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ISR이라고 인크리멘탈. 네, 인크리멘탈로 인크리멘탈. 이렇게 만들어주는 걸 쓰면은 그게 버셀은 내부적으로 그 여러 대의 서버를 띄웠을 때 그 자동 복제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정적이기 때문에 파일을 만들어서 무조건 이렇게 떨궈놔요. 근데 떨궈 놓으면은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팟이 여러 개라 그러면은 팟 하나에만 떨궈지니까 그렇죠. 이 옆에로 요청이 갔을 때 여기서 또 없죠. 만들어서 없으니까. 없으니까 또 떨구고 그러니까 이게 그 효과를 못 보는 거죠. 그렇죠. 이 ISR은 한 번만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정적으로 해서 빠른 건데 알고 보면은 팟이 8개면은 8번은 또 치는 거예요. 그치. 네. 껐습니다. 문서 찾아보니까 해결책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버셀 측에서도 그걸 해결할 의지가 또 별로 해결할 의지가 없고 그 이슈 찾아보면은 논의만 있지 아. 그거에 대한 것도 없고 아직 겨우 그거 하자고 거기다 EFS 꽂고 이러고 싶지 맞아요. 않아요. 그래서 해결책 나오는 게 EFS로 이제 공통으로 네트워크 드라이브로 관리하는 게 있고 하나 네. Q를 쓰는 것도 있어요. 아. 그래서 Q를 써서 그러니까 바뀌면 거기 Q를 보내서 나머지 다운받게 하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생각하면 또 만약에 또 뭐 S3에 저장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냥 끄는 거 정말 빠른가 과연 거기서 맞아 공수 대비 네. 과연 빠를까 퍼포먼스가 그게? 그냥 매번 API 요청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그래도 파드가 자기가 한 번만 제너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계속 내려주는 그 효과 좋은 거 아니에요? 굳이 끌 필요까지 있어요 그게? 근데 결국은 이게 캐시기 때문에 네. 이제 결국 데이터가 만약에 순간적으로 업데이트되면 새 개가 나왔다 옛날 게 다시 나왔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캐시 이름을 바꿨는데 리프레시하는데 새 이름이 나왔다 옛날 이름이 나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패칭을- 그건 사실 좋지 않으니까. 그리고 보통 캐시를 하면은 인밸리데이트 타임을 같이 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버셀에 배포하면은 정확하게 지켜주거든요. 아. 한 번 만들면 생성되고 정확하게 5분 있다가 인밸리데이트 되고. 아. 근데 이게 팟이 8개면은 8종류가 새로 고침할 때마다 각자의 시간이 각자가 나오다가 생기니까 각자 또 시간 지나면 또 다 따로따로 아이고. 초기화되고. 효율은 좋을 수 있지만 정합성 때문에 그렇죠. 버셀이 그거를 푼 거를 자기들만의 노하우로 갖고 가고 싶은가 보군요. 그렇다고 약간 음모론일 수도 있는데 아니, 버셀도 돈을 본인들의 벌어야 걸 되니까. 네. 아. 제대로 쓸 거면 누리를 그냥 써라. 맞아요. 그 버셀을 쓰면 그런 뭐 그 프리뷰 버전 같은 거 네네. 개발하는 버전들 뭐 그 새로운 엔드포인트도 따주고 막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커스텀하게 구현하려면 또 너무 큰 노력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쵸. 아, 버셀 안 쓰면 네, 버셀 안 완전 쓰고. 따로 구현해야 되고. 아. 근데, 네. 버셀 아니어도 웬만한 프론트 다 해주긴 해주는 해줘요, 요즘은. 인프라에서. 클라우드 네. 플레이어든 아. 뭐든. 맞아요. 근데 버셀이 또 잘한 게 그런 브랜치 딴 거는 코멘트를 달 수 있게 맞아요. 접속을 라이브로 아. 바로 들어가서 살짝 뭐가 떠요. 이렇게 로그인하라고 뜨고 거기에 뭔가 이제 댓글도 달 수 있고 뭐 배포 버전 봤는데 버그가 있네요. 뭐 그런 거. 버셀 잘하네. 버셀 엄청 잘하죠. 저 버셀 너무 살까요? 좋아했는데. 저 사고 싶어요. 살 수가 없어서. 맞아, 살 수가 맞아. 없어요? 상장이 아직 못 아니고요? 사요. 상장이 아니라서 네. 진짜 아쉽다. 너무 잘해요. 사고 싶다. 야. 전 그 원래 회사 이름은 자이트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도? 전 자이트가 더 멋있는 것 전 같은데. 버셀로 바뀌고 너무 이상했어요 이름이. 저도 자이트 맞아. 멋있는 것 같은데. 그걸 자이트라고 무슨 뜻이 이름. 있지 않나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 저도 모르겠어요. 뭔가 독일어 같은 느낌인데 제가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서 녹화 중이기 때문에 다른 분이 찾아주시면 되겠고. 근데 저는 약간 GCP 쓰고 싶어가지고 GCP에 배포해볼까 생각 중이었는데 무조건 버셀이 정답인가요? 버셀이 일단 기본이고 네. GCP 하면 뭔가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뭔가 제가 설정을 알기로는. 추가로 뭔가 네.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렇구나. 전 뒤에 막 뭐 약간 LLM API나 DB 같은 거 쓰고 싶어가지고 아.
파이어베이스 붙이기도 좋아 보이고 그래서 GCP 쪽을 좀 공부하고 있었는데 버셀로 가야 돼서. 제 개인적인 시각에서는 이제 서버는 이제 점점 앞으로도 더 그럴 것 같은데 컨테이너로 하고 있고 저쪽은 프론트는 엣지로 가고 있어요. 컨테이너로 올 생각이 없어요. 맞아. 아까 그 버셀 기능이 뭐 내부 오픈 소스는 아니지만 뭐딴 데도 그렇고 엣지에 다 뿌려놓고 싱크하고 인밸리데이션하고 거기는 이제 계속 그런 걸 연구하고 점점 그럴 거로 가고 있고 버셀도 옛날에는 버셀 플랫폼에서 도커 배포가 됐거든요. 초기에. 아 진짜요? 그렇죠. 몰랐어요. 배포 그냥 했는데 어느 날 그거 완전히 없애버리고 지금의 버셀로 제가 막 이제 자이트 때 거긴 한데 네, 그렇게 하는 거 이제 거기는 이제 안 가니까 기본적으로 컨테이너에 대한 고려 없이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걸 우리가 들어다가 컨테이너에 넣으니까 뭔가 아구가 잘 안 맞는 거죠. 왜 안 들어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꾸겨 넣게 되고 약간 이렇게 되는 게 좀 있는데 이거 꺼? 막 이렇게 끄고 그래서 그런 시도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AWS 인프라 상에다가 이제 컨테이너 방식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이제 뭐 람다도 쓰고 모도 쓰고 S3도 쓰고 해가지고 버셀하고 비슷한 환경처럼 하는데 결국 비슷하지 버셀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 그렇죠. 결국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요즘 그런 거 고민 중인데 뭐지? 결국 사내들은 버셀 같은 거 써도 되는 것도 있지만 못 쓰는 데도 있거든요. 맞아요. 고 있고 넥슨은 서버인데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그냥 맞아. 우리 서버 인프라 쓰면 띄우면 되지. 되는데 안 맞아 이게 약간 띄우니까 약간 이런 문제. 요거를 어떻게 할까? 약간 그리고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버셀의 맛을 봤어. 쓰고 싶어. 맛을 봤어. 버셀처럼 쓰고 싶어. 버튼 누르니까 끝나는데. 뭐가 이렇게 어려워요? 엔터프라이즈나 큰 규모에서는 조금 어렵긴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왜냐면 버셀 서버 자체도 가끔씩 진짜 다운될 때도 있고 아예 막 그 스크립트 자체가 예전에 이상하게 다운받아질 때도 있었고 근데 그건 아예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네. 그게 요즘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프론트랑 맞아요. 아마 프론트를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작은 규모 있으신 분들은 버셀 너무 편한데 맞아. 왜 다 이렇게 안 여기 되지? 회사 왔더니 뭐 빌드도 오래 걸리고 뭐 배포하면 이게 뭐 이렇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순식간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한 6년 전만 해도 그냥 서버 띄우고 프론트 S3 가. 맞아. 다 그렇게. 정답처럼 S3요. 제가 액션 짜드릴게요. 뭐 짜드릴 것도 없어. 짜는 거 다 있어. 그냥 빌드하고 드리면 이 디렉토리 그대로 올릴게요. 맞아. 그대로 여기다가 보내고. 이거 디스트에다 맞아요. 던져 놓으세요. 그럼 우리가 S3 올려드릴게요. 막 이렇게 했는데 맞아요. 이게 막 어려워지고 막 거기다 올려도 인밸리데이션 문제 생기고 맞아요. 막 덮었어도 문제고 안 덮었어도 문제고 막 이렇게 복잡해지면서 맞아요. 이게 CDN만 가지고 안 되는 시대가 점점 돼 버렸어요. 그럼 버셀에 올리면 그 아까 뭐 서버나 아니면 프론트엔드 코드나 이런 것들이 뭐 아까 아싸님 잠깐 얘기하셨지만 CDN의 엣지 단에서 다 동작하나요? 아니면은 걔네도 뭐 별도의 워크로드 같은 게 있어서 서버가 거기 뜬다거나? 섞여 있는 것 같으네요. 느낌. 그래요? 그렇죠. 그 정적인 CDN도 당연히 있고 그 컴퓨팅 엣지 컴퓨팅도 다 있고 그냥 또 컴퓨팅도 있고 그래요? 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요새는. 신기한 세상. 근데 전체적인 기조는 별로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라고 맞아요. 하는 거 알려는 것 같아요. 그냥 알아서 해줄게 우리가 약간 이런 맞아. 느낌으로. 그래서 쓰는 입장에서는 어느 지점에서 동작하는 건지 알기 좀 어려워지는 지점도 있더라고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디버깅 하고 싶은데 어느 지점에서 캐시를 잡고 있는 건지 이걸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모니터링 하는 툴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근데 어느 지점에 가면 프로로 결제하세요가 딱 나와요. 네. 다 결제하면 제대로 보여줄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업을 잘하는구나. 그거는 약간 짜증나는 포인트일까요? 아니면 아주 적절한 때 잘 후킹을 잘 넣는 거예요? 정말 필요할 때 돈 내세요. 근데 잘하는 것 같아요. 결제를 하셨는지 보면 결제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그러면 짜증나는 포인트는 아니다. 그래서 쓸 만큼 쓸 수 있어서 아직은. 근데 저는 이제 인프라도 같이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되게 복잡해졌어요. 너무 예전에는 노드 하나만 딱 스타트하면 됐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뭐 관리할 게 뭐 이거 뭐 아까 말씀하신 모니터링도 굳이 안 해도 되는 모니터링이 맞아요. 약간 늘어나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넥스트JS 요새 버전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너무 의존도가 예전에는, 높아져서 되게 단순하고 그래도 띄울 수 있었는데 맞아. 한참 넥스트JS 엄청 홍보하고 막 좋아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딱 거기까지 12 버전. 12 버전.
12 버전이 좋지 않았나. 그래서 요즘 프론트 엔지니어들이 약간 부담을 느끼긴 해요. 그런 백엔드에 대한 공부 맞아요. 부담. 이제 이렇게 결국엔 계속 갈 건데 지금은 아직 뭐 넥스트 12를 쓰는 케이스도 많고 13이 아직은 너무 최신처럼 느껴지지만 네. 나중엔 다 이렇게 할 텐데 그 모니터링이랑 이런 걸 다 결국엔 알아야 되고 물론 알아야 하는 게 맞지만 어떤 그 부담감이 좀 달라진달까요? 써야 하는 시간이나 이번에 아마 것들이. 강의 내용이 그 공식 문서 보기였잖아요. 네네. 근데 공식 문서도 너무 어렵고 방대해지지 않았나요? 너무 많아졌어요. 프론트엔드 입장에서 아키텍처랑 인프라도 알아야 되고 맞아요. 뭔가 레이어도 다 알아야 되고 예전에는 HTML, 네. CSS, jQuery 이렇게 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서버 동작도 알아야 되고 이게 맞아요. 서버에서 동작하는 건지 클라이언트에서 동작하는 건지 어떻게 섞어야 되는 건지 야. 뭐 엣지가 뭐고 이런 것까지 설명이 다 나오니까 맞아요. 그래서 복잡해진 되게 캐시 정책 같은 것도 훨씬 더 복잡해져가지고 어느 지점에 캐시를 하고 있는 건지도 계속 알아야 하고 네, 네. 그래서 질문 많이 올라오는 게 이게 왜 캐시가 안 풀려요?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캐시를 너무 알아서 자동으로 해주니까 뭐 어떤 경우가 그런가요? 그러니까 데이터 패칭을 하고 나면 결국에는 예를 들면 그 get 포스트 하면 네 get을 해서 포스트를 해서 뭐 데이터 올리고 get해서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 댓글이에요. 이 어떤 기능 중에 댓글인데 댓글 실시간 카운트가 올라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무효화 한번 시켜줘야 되는데 얘를 캐싱을 라우팅 단에서도 해요. 그러니까 UI 레벨에서. 그러니까 나는 데이터를 캐시를 풀었는데 UI 레벨에서 안 풀리니까 카운트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약간 SWR 같은 거 내부에서 맞아요. 캐싱해주고 이런. 근데 거. 그게 버셀 내부에 있어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거긴 한데 네. 제가 이제 악명 높게 들었던 게 패치를 네. 그 원래 라이브러리잖아요 자바스크립트. API죠. 네, 그냥 누구나 쓸 수 네. 있고 표준 안에 API죠 표준이고 그냥. 내용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사이드 이펙이 없는 네. 라이브러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넥스트에서 덮어 썼다고요? 덮어 써가지고 덮어 썼어요. 진짜요? 네. 덮어 거기에 썼어요. 자체적인 캐시를 막 붙이고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다고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뒤에 옵션 같은 것도 넥스트 뭐 프리픽스 붙은 옵션들이 엄청 많아졌는데 그런 것들로 캐시를 풀고 이거 충격적인데? 충격적이죠. 네. 그게 좀 불편해요. 근데 약간 그 이제 상도덕상 맞아요. 덮어 썼으면 원래 거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그쵸. 패치 오리지널이라든가 그러니까 원래 거 쓰시면 이거 써. 왜냐면 뭐 변수 엘리아스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런 건 그러니까 도덕상 그런 거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내부적으로 큰 결단을 내렸을 것 같은데 맞아요. 왜냐면 유즈 SWR도 만든 게 있잖아요. 자기들 툴이 그러면 있으니까. 차라리 그걸 뭘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원래 있던 그 표준 API를 이렇게 커스텀해서 했다라는 게 충격적이다. 대단하지 않나. 맞아요. 그게 굉장히 불편한 점이고 그래서 그쪽 라이브러리들이 되게 많이 요즘 나오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좀 이제 직관적으로 쓸 수 있게 뭐 옵션 같은 것도 좀 잘 조정해가지고 넥스트에 좀 영향 안 받도록 만드는 도구들도 나오려고 하는 것 같고. 근데 애초에 그렇게 안 했으면 나오지 않을 부분들이 굳이 불편하게 만들어서 자신감이 과하지 않았나 맞아요. 싶기도 저도 해요. 그 생각 들어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굉장히 트렌드를 잘 이해하고 있고 무조건 이게 좋다라고 생각되면은 좀 밀어붙이는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굳이 이게 좋은데 안 쓸 이유가 없다. 맞아.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약간은 지난주 방송에서 그런가? 약간 레이즈식 같은 네, 느낌이 네, 좀 네, 나네요. 네. JCH가 네. 하는 것처럼. 좀 너무 깡패처럼 간다. 그렇기도 하고 어느 정도 지나면 이게 버셀 기능인지 자바스크립트 기능인지 맞아요. 모를 것 같아요. 나중 되면. 그냥 그러니까 이게 넥스트 기능이야 리액트 기능이야 이것도 네. 지금 아마 하시는 분들은 되게 헷갈릴 것 같아요. 헷갈려요. 진짜로 헷갈려요. 그럼 공부를 처음 하는 입장에서 네. 넥스트를 배우기를 추천하시나요? 아니면 뭐 리액트나 아니면 더 밑으로 내려가서 자바스크립트를 배우기를 추천하시나요? 근데 완전 처음인 분한테는 자바스크립트를 보는 게 확실히 맞는 것 같고 저는 근데 바로 리액트로 오는 건 좀 비추긴 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너무 헷갈리시는 부분도 많고 그 렌더링 위치 개념도 사실 넥스트만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Next.js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건 리액트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인데 그러려면 리액트를 제대로 모르면 약간 좀 너무 라떼는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언젠가는 다 넥스트부터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근데 아직 지금 이 시기에는 리액트를 먼저 보아도 충분하다인 것 같아요. 리액트 공부해 놓고 손에 있는 넥스트.js로. 아우 그럼 좋죠. 제가 다음에 리액트 강의도 해야 되겠네요. 손에 읽는 리액트. 네, 좋네요. PPL 저희 전혀 없습니다. 네. 전혀 없어요. 알겠습니다. 벌써 1시간이 그러네. 지난 상태인데 오늘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네. 뭐 준비하셨는데 못 다룬 얘기가 있을까요? 뭐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얘기한 것 같고 그래요? 재밌었습니다. 정말. 그래요? 뭐 저 몇 개만 더 여쭤봐도 돼요? 네. 제가 적어온 게 몇 개 있어요. 신기능 중에서 네. 너무 좋습니다. 이걸 네. 한번 강의를 자 하셨습니다. 모를 수도 네, 있어요. 좋습니다. 서스펜스? 네네. 아, 서스펜스 기능을 엄청 강조하거든요. 아, 맞아요. 리액트 그쵸. 18이랑 네. 리액트 13 되면서 이 기능이 막 너무 좋고 네. 네. 꼭 써야 되는 것처럼. 어. 근데 지금까지 그거 없이 굉장히 잘 돌았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진짜 기능이 뭔가 장단점? 직관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느 지점에서 내가 어떤 API 콜을 가둬두고 그 안에 뭐 로딩을 처리한다거나 그래서 걔가 없이도 동작하도록 만들고 싶은데 그걸 사실 일일이 처리해주긴 해야 하잖아요. 원래는 그 안에서 뭐 컴포넌트 내에서 얼리 리턴 해준다거나 어떤 조치들을 많이 취해줘야 하는데 굉장히 선언적으로 그냥 서스펜스를 안에 가두기만 하면 그것들을 제어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깔아두면 나중에 뭐 스트리밍 SSR 뭐 이런 것들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 선언적으로 어떤 렌더링 API 콜 처리를 좀 이렇게 잘 감싼다? 라는 맥락에서는 자주 써요. 지금 실제로도. 그 레이아웃 기능도 쓰시나요? 레이아웃 기능은 제가 넥스트를 실무로 해서 많이 안 쓰기 때문에. 근데 레이아웃 기능도 되게 복잡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거냐면 원래도 가능은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조금 편하게 해주긴 했어요. 그러니까 훨씬 편하게 해주긴 했는데 그 훨씬 편하기 위해서 이제 알아야 될 것과 알아야 될 맞아. 그런 허들이 이제 점점 하나씩 생기는 그 허들을 넘으면 이제 편해질 것 같긴 맞아요. 한데 아까 얘기로서 다시 돌아가. 계속 허들이 생기네요. 생각해보니까 허들 올라갈 때마다 하나씩 생기고 있네요 지금. 허들 한 10개 넘고 시작하는 느낌? 그래서 그 자동으로 뭔가를 많이 해주려다 보니까 그만큼 문법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예전에는 페이지스라는 디렉토리가 맞아. 라우팅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A 파일을 넣으면 /a로 접근이 되고 B라는 걸 넣으면 B로 되는데 네. 페이지 라우팅. 이제 그게 이제 뭔가 이제 바뀌면서 거기에 규칙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게 M 라우팅 네. 하신 네, 거예요? M M 라우팅. 라우팅에 뭐죠? 뭐 로딩. 약간 로딩이 옛날엔 / 로딩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의미가 생겨가지고 여기에 로딩은 로딩할 때 쓰는 컴포넌트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특정 파일 이름이 특정 의미가 역할을 생기는, 네. 갖게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특정 역할이 404랑 뭐 500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로딩이라는 것도 생기고 뭐 템플릿, 에러도 있고 에러라는 것도 있고 뭐 낫파운드 이런 레이아웃도 것들이 있고, 맞아요. 다 이제 역할이 생기면서 이걸 알면 되게 좋은데 이걸 너무 알아야 될 게 이제 많아져 버린. 네. 근데 그게 웃긴 게 웃기다고 하면 안 되는데 그게 그 이름이 아닌 되게 엉뚱한 이름을 적어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에러 2를 적으면 그냥 일반적인 파일처럼 쓰여요. 그러니까 이게 이 폴더 내에서는 규정한 파일 이름만 써야 해 이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되려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커스텀하게 쓸 수 있는 파일 이름이고 어떤 경우에는 약속한 파일 이름이야 하니까 이 약속한 파일 이름을 다 외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의가 없어진 게 예전에는 그 앞에 언더바를 붙여줬거든요. 네. 언더바 앱, 언더바 도큐먼트. 그죠. 이건 약간 좀 다른 그래. 애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딱 봐도 뭐 다를 것 같잖아. 네, 다를 것 같잖아. 얘는 뭔가 특별한. 그렇지 않아. 약간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또 없어져 버려가지고 맞아요. 프리픽스가. 근데 이것도 어쩌면 과거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이제 아예 처음부터 리액트 13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이게 당연하고 이게 좋은 거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막 저희처럼 언더바 붙여가지고 구분 지어봤던 사람들은 그게 훨씬 명시적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되려 처음부터 이걸 보시는 분들은 아 이렇게 하고 이 폴더 밖에 다른 걸 만들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거나 그래서 그래서 저도 처음에 페이지 라우팅 봤을 때 좀 쇼킹했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그런 쇼킹보다 네. 이게 뭐야? 약간 이렇게 이런 접근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오 이거 꽤 놀라운데 근데 처음 봤을 때는 뭐야 이게? 좀 막 해괴했나요? 약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맞아요. 또 다른 질문 없어요? 근데 전 듣다 보니까 리믹스에 빨리 RSC가 붙어서 경쟁 체제가 돼야 맞아요. 약간 좀 조금 세상이 좀 깔끔해질 네. 것 같은 독주 체제보다는 조금 리믹스도 너무 붙어서 리믹스는 이제 빠르게 RSC를 구현하고 맞아요. 이렇게 그쵸. 빠르게 그 라우팅하고 네. 해야 경쟁을 이제, 조금 해야 조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저도 들어요. 리믹스는 안 써봤는데 배포는 되게 잘 된다고 듣긴 했어요. 뭔가 리믹스는 좀 깔끔하다. 컨테이너화하는 것도 좀 잘 되고 맞아요. 그런 어떤 오류도 좀 적고 예상치 못한 이슈들. 저도 트윗에서 봤는데 뭐 X죠. 거기서 나왔던 포스팅 중에 약간
프레임워크와 OS를 약간 비교하는 트윗이 있었어요. 그래서 Next.js는 윈도우 OS에 비견하고 리믹스는 약간 맥OS에 비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좀 미려하고 좀 깔끔하다 약간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믹스를 쓰시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진짜 높아요. 그분들이 리믹스 쓰는 사람들은 와 이거 너무 DX 경험 좋고 너무 편하다. 넥스트 저게 뭐냐. 사실 마치 윈도우를 바라보는 약간의 그런 시선처럼 약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시장 점유율은 그쵸. 딱 그거랑 같아요. 네. 아, 시장 점유율 높으면 그런 말 별로 할 필요 없거든요. 네. 서유키라님 질문 다 끝났어요? 아 그리고 이거 네. 넥스트 13 쓰면 뭐 BFF 이런 거 쓰기 훨씬 편한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서버와 가까워지니까 서버에 사실 그냥 서버 그 자체를 그냥 제어할 수 있고 그래서 뭐 문서에서도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 우리는 보안에 조금 더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클라이언트한테 많은 정보를 안 주고 우리가 서버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말도 하고 아무래도 좀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제 BFF는 백엔드 포 프론트엔드잖아요. 맞아요. 네. 서비쿠라님이 물어보신 맞아요. BFF가 더 편하냐고 물어보신 건 어떤 포인트를 그러니까 얘기하신 거예요? BFF라는 개념은 되게 좋고 쓰고 싶은데 막상 쓰려 그러면 이제 프레임워크에서 그런 걸 좀 지원을 해줘야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원래 예전부터 개념은 있었던 것 같은데 넥스트 13 하면서 좀 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네. 서비쿠라님은 BFF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세요? 그냥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뭔가 하여튼 프론트엔드용 서버 같은. 네. 뭐 약간 여러 가지 어떤 API 콜 이외에 뭐 리졸브도 해주고 뭔가 프론트를 위한 데이터 모델링도 해주는 용도로 쓴다면 충분히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꼭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넥스트가 그걸 쉽게 해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 헷갈리는데 13에서 그걸 위한 특별한 기능은 딱히 없지 않나요? 그런 건 그런 건 없어요. CD에서도 그런 건 충분히 없어요. 똑같이 쓸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뭐 그게 결국에는 서버 컴포넌트 오면 훨씬 강력해지긴 하죠. 그런 점 네. 때문인 것 같아요. 네. 딱히 뭐 더 뭐 없었던 게 생겼다라기보다 조금 더 강력해졌다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것도 그냥 개인적인 느낌일 수 있지만 최근에 좀 느끼는 거는 이제 오랫동안 SPA랑 CSR이 되게 대세처럼 있었잖아요. 맞아요. 거기다가 이제 다시 SSR을 많이 얘기하면서 네, 서버로 오니까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들의 서버 경험치가 없는 사람들이 맞아요. 조금 많은 상황인 거죠. 이제 갑자기 맞아요. 전에는 주말에 장애난다고 올 필요 없는데 네. 여기에 이 서버를 둔다는 그 뒤에 수많은 함축된 그 의미가 맞아. 잘 모른 상태로 그래서 어디서 서버 SSR 좋대 하니까 일단 도입해볼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맞아요. 그 어떻게 제가 뭐 논의를 참여해보진 않았지만 그런 느낌을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온다는 게 사실 많은 게 있잖아요. 이제 맞아요. 고통이 이제는 있죠. 당신의 서버는 죽습니다. 이건 CDN이 아니에요. 죽을 수 있다. 이건 CDN이 아니에요. 약간 그런 거. 좀 그런 다시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 물어보셨어요 이제? 네. Q&A 시간이었어요. 재밌었습니다. 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얘기하셨는데 조우님은 어떠세요? 뭐 약간 알쓸신잡 같은 이런 멋진 무대, 멋진 방송에 나와서 재밌었고요. 저도 되게 많이 배워가고 되게 설명 제가 못하는 부분도 막힘없이 설명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나와주시죠. 좋습니다. 네. 다음 강의 찍은 다음에? 네, 다음 그 2탄. 2탄 찍은 다음에 써보니 좋은 점도 많더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와가지고 훈훈한 이 친구 좋은 친구다 이렇게 하면서 오겠습니다. 갑자기 손에 읽는 리믹스 뭐 이렇게 갑자기 리믹스 좋네요. 넥스에서 안 되겠어. 갑자기. 잡은 네. 물고기 아닌 걸로.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녹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들어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